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애플은 2021년 4월 이벤트에서 팀 쿡의 열연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패러디하며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저는 M1 칩이 탑재되었다는 말에 사전 예약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 모델을 구매하여 현재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구매를 고려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처럼 사용하면서 애플 펜슬을 통해 필기 기능까지 활용하는 신세계, 이렇게 환상에 빠지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패드만 있으면 업무 효율이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은 환상에 빠졌었죠.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정말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기기입니다. 그러나 맥북의 보완제는 될 수 있지만 대체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맥북에 탑재되는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과연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6개월간의 사용 후기를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명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출시된 11형 아이패드의 경우는 정확히 따지자면 3세대가 맞습니다. 12.9형은 5세대, 11형은 3세대가 정확한 모델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세대 아이패드로 통칭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이지만 본 영상에서는 5세대 아이패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필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모한 내용이 이 공책, 저 공책 흩어져 있는 것이 싫었고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사용 목적인 메모와 필기 측면에서는 아주 만족하며 이용 중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프로 5세대 중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 프로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프로의 미친 성능에 M1 칩이 탑재되었다는 스펙 차이도 있었지만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의 유무도 프로 모델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A샵을 방문해 에어 모델의 필기감을 확인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필기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기 반응 속도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 4세대의 필기감이 별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빠른 필기와 드로잉 시 직관적인 필기감을 원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저는 결국 프로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용하면서 감히 펜과 종이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질감 없이 직관적으로 정밀한 필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효율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2-3시간 동안 독서를 하면서 가사가 없는 음악을 틀어놓고 중간중간 메모를 하는 환경에서는 10%도 닳지 않았습니다. 5-6시간 동안 넷플릭스 몰아보기 환경에서도 대략 60% 정도의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음악을 듣는지, 디스플레이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용 환경에서도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스인 M1 칩의 위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썬더볼트의 지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최대 40기가의 대역폭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6K 모니터인 프로 디스플레이 XDR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외장 디스플레이로 4K 모니터를 이용해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외장 모니터나 TV에 연결해 콘텐츠를 시청하시면 한층 더 높은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성능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4개의 스피커 오디오는 훌륭한 수준의 음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무 공간에서 외장 스피커 이용 없이 컨텐츠와 음악을 감상하기 충분한 정도의 음향과 음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충분한 스피커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 사용 편의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서 주가를 즉시 확인하고, 필기를 하면서 검색을 하고, 필기를 하면서 음악을 재생하고 타이머를 활용하는 등 간단한 업무는 즉각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업무가 맹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업무 처리에만 유용할 뿐 복잡한 업무에는 거의 활용이 불가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활용성과 만족도가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는 활용성이 매우 떨어져 결국 노트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업무라 함은 노트북의 경우는 앱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2중, 3중, 4중으로 이 앱 저 앱, 이 폴더 저 폴더를 열어놓고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제한 없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는 멀티태스킹을 활용해봐야 2중 화면 분할과 사이드 멀티태스킹을 포함해 최대 3개의 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통해 3개의 화면으로 분할해 활용한다 하더라도 화면이 작은 탓에 표시되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1형 아이패드를 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2.9형도 11형에 비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태블릿의 컨셉에 따른 아이패드 OS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패드 OS의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태블릿 PC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에서도 공식적으로 아이패드 OS와 맥OS의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애플도 아이패드와 맥북을 명확히 다른 제품군으로 보고 특수 목적에 맞게 제품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패드는 특수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기기이지만 결과적으로 노트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보드 없이는 문서 작업이 불가능한 점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한다면 편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타이핑을 통한 문서 작업이 아이패드 구매의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는 구매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가격도 한몫을 했습니다. 만약 10만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서브용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을 겁니다. 서브용으로 활용할 태블릿에 38만 9천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기존 활용 목적에 맞게 필기와 드로잉 콘텐츠 시청 위주의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타이핑이 필요한 문서 작업과 복잡한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작업은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작업 패턴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맥북, 아이폰과는 분명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이패드는 정말 매력적인 기계였습니다. 태블릿 PC 컨셉상 아이패드 OS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아쉽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블릿 PC가 가지는 목적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바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종합해보자면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11형 5세대는 필기, 드로잉, 3D 그래픽 작업, 간단한 문서 작업, 간단한 영상 편집과 같은 특수 목적에 따른 활용에는 아주 차고 넘치는 매력적인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멀티태스킹, 정밀한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 또한 아이패드 OS와 맥OS의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그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제품군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패드와 맥북은 엄연히 다른 제품군임을 인정하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패드는 맥북의 보완제는 될 수 있지만 대체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로그의 에디터 비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